대표님 오디오 체크 10초 출발. 예, 하여튼 의원이 당선자로서 이렇게 만났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거센 바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있습니다. 오케이.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거침없고 리얼한 주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오늘도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13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 권력 구조가 좀 바뀌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참패라는 단어를 쓰기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렇죠. 연쯤부터 자유한국당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어설 수는 있죠. 일어설 이제 수는 어떻게 있다. 일어서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을 것 같아요. 밝지 않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죠. 여기 한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시원시원하신 분들이 많지만 유독 오늘 초대한 이분 역시 시원한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역발산 기계세 항우 같죠. 항우 장군 같죠.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뵀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 바람 앞에 촛불 있는데 네. 제가 견딜 수 있었나요?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이 5강 마지막에 한나라군에 쫓겨가지고 예. 5강에 다다라서 예. 아주 의기소침해 있는 예. 그 항우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임병훈 전 도의원이 성격도 참 좋지만 시원시원하지만 예. 빨리 이번 선거에 패배를 인정하고 그래도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모셔서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선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병훈 전 충북 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시원하게 패배를 인정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이번 선거에서 목소리가 좀 작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막대기만 꽂아도 네. 다 당선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그게 연관돼서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말이 맞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대의 환경 속에서 정서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이 그런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패배는 인정하지만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대기실에서 지금 잠깐 이제 말씀 좀 나누시고 했는데 카메라를 의식하시는 건지 목소리가 상당히 다릅니다. 뜸질하면 첫 질문이니까 좀 이렇게 좀 다소 이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근데 현역일 때는 좀 목에 힘이 좀 있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뭐 바라보는 시각들이 눈매가 매섭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한판 승부가 제가 판정패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자유한국당의 현재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6.1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모든 그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 패배 의식에 좀 빠져서 아마 한참 동안 그 제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떨어지고 나서 뭐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했는데 뭐 워낙 바람이 셌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센 건 센 거고 그러면은 뭐 시골에 된 사람은 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영동에 2분이 됐고. 단양에 한 분이 되셨어요. 되셨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하나 하고 4명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이나 분위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부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예. 국민에게 아니, 다가가고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기 반성은 필요한 거고 6.13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 한 2달 가까이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난 다시는 이제 지방정치는 아주 학을 띄었어. 절대로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약간 그런. 원래 선거를 끝나면 예. 모두 다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참 힘든 게 특히 가족들이 힘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참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 뭐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지금 24살 먹은 딸이 있어요. 올해 대학교 졸업해 가 있는데 예. 아빠 선거를 돕는다고 아마 명함을 이렇게 돌리는데 어떤 50대 분이 예. 아주 강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딸한테 현장에서 그걸 느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린 딸이 예.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울고 있더라고 사무실에 가니까. 그래서 아빠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 내가 왜 하는가라고 싶더라고. 왜 이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당선이 됐으면 그것도 보상이 돼. 그렇죠. 근데 낙선이 되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야. 와이프 또 우리 어머니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참 낙선의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뭐 정치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가 모든 그 낙선자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또 시간이 좀 흐르고 좀 추스리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러니까 갖습니다. 지금 하기는 싫은데 돌아가는 가기 싫은데 절대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지방 정치에서는 후배들한테 길을 양보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길이 내 길만 아니라는 거지. 나한테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정치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정서에 맞게 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거 마냥 떨어졌어? 될 때까지 나간다. 이거는 자기 정치라는 거죠.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 청주에 뭐 6번씩, 5번씩, 6번씩 한 군데 계속 도전한 분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 못하고 우리 청주 시민들이 서운구의 모씨 그죠? 리스크. 굉장히 청주 시민들이 굉장히 예. 부담스러워하고. 요거는 이제 다른 분이 아니 하니까 그런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현재 그러면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뭐 좀 어떤가요? 충북 도당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의 지금 사정은요. 예. 백수들의 시장판이 됐을 거예요. 실업자들 엄청난 시장판? 실업자들이 배출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거의 전 지역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하고 계시다가 거의 뭐 다 물러났잖아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 원래 백수들이 이번에 다 저 더불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은 원래 백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성취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정치하다가 나 취직할래요. 취직하다가 또 정치합니까? 놀다가 당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저리. 결과적으로는 예. 또 공천 받아갖고 당선되고 제가 말하자면 퐁당퐁당 8대 때 쓰러졌던 사람들이 9대 때 다 살아 들어오고 예. 9대 때 쓰러졌던 사람 10대 때 다 살아 들어오고 그렇죠. 10대 때 다 쓰러졌던 사람들이 11대도 다 살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북 정치를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퐁당퐁당 지금까지 해왔다. 다음에 12대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번에 뭐 선거 결과는 뻔하잖아요. 민주당의 압승, 뭐 자유한국당의 참패인데 특히 이제 이게 한 명을 선출하는 도의회 같은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32석 중에서 지역구 3석, 자유한국당이 3석 차지했고 비례 1석 차지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미리 예상을 못 하셨나요? 선거 나가는 사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긴다고 생각하죠.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저도 져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했죠. 예.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고 다만 뒷머리 쪽에서 정서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그러나
앞머리 쪽에서는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 생각만 갖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래도 도민들이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열심히 했으니까. 뭐 SNS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보면은 참 상도 뭐 3번씩 받고 예.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전국 운영위원회 활동도 전국으로 협의했고 전국으로 하셨고. 제가 그 이번 선거 시작한 첫날에 그 좋은 후보상을 또 받았습니다. 전국 9,000명 중에 국회의원까지 37명을 주는 좋은 후보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300개 시민 단체 서울에서 와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결과로 그래 좋은 후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에 촛불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의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 생각에는 정말 잘못됐다. 공천제도 하나만 갖고도 이거 하나가 지방의회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헌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방 정치는 공천제도가 폐지가 돼서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정당 공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이번 들어와가지고 정당 공천제 시민단체조차도 미치질 않아요. 우리 일부만 지금 정당 공천제, 우리 임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정당 공천제가 오히려 또 그 다시 폐지돼야 된다는 목소리 작아졌어요.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과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미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미래의 자유한국당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나아갈 길. 과연 중앙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당협위원장 분들이 지금 다 포섭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개혁하고 판을 좀 뒤엎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혹시 지역의 당협위원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연하죠. 전부 다. 당연하죠. 당연하고 또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그 어떤 공천 과정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다라고 저 자신이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심사위원들 9명 몇 명을 보면 과연 공천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죠? 9명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그 강협의 어떤 그런 그 당협위원장이나 또 당협에서 추천한 사람들 정말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좀 공천을 요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뭐 일부 묵살이 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군요. 어쨌든 뭐 모수부리의 어떤 그런 그 칼자루를 휘두르는 부분이 없잖아 누구요? 있다라고 당협위원장 아니 그 공천 심사 과정이 심사위원장이 그런 게 9분 중에 그런 분위기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정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팩트만 체크할게요.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구셨죠? 팩트만 체크. 공천심사위원장이요? 그 옥천의 그 의원이시죠 그쪽에. 박덕흠. 그러셨구나. 이번에 지금 이제 또 뭐 중앙 비대위에 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자주 카메라에 비치시더라고요. 그 있는데. 그분을 포함한 9명의 전체 공심위원들의 공정성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목소리가 작았어요. 공심위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없으니까 후보들이 별로. 후보들도 오히려 뭐 반납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봤고 이제 그 한 명을 추천하는 도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그리고 뭐 억지로 이렇게 거의 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려운 이 싸움에서 그거 누가 쉽게 그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시의원은 틀리잖아요. 맞아요. 한 명 뽑고 하는 도의원보다는 2명, 3명, 4명을 뽑는데 그렇죠. 거기에 가본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가본 받은 사람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번도 청주에서 가본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떨어졌어요. 3명. 3명이 떨어졌는데 그런 그 참 가본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물 좋은 상대방 당은 넘쳐나잖아요. 넘쳐나. 잠깐 중앙으로 한번 갔다 예, 오고 예. 중앙에 이제 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가치만 일단 내놨잖아요. 자유를 추구한다 이렇게 가치를 내놓고 앞으로 이제 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기를 하겠지만은 예. 대다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은 이게 김병준 씨가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뭐 참여정부 시절에 온 사람이라서 당내 뭐 지분도 하나도 없고 당내 계파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요. 이 상태에서 계파 챙기기 개혁보다는 당 개혁보다는 계파 챙기기밖에 안 되고 상대방 계파 죽이기 뭐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아서 예. 이 개혁이 되지 않을 거다. 당 쇄신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김병준 씨가 오히려 계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파가 없기 때문에 그 비대위원장을 맡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파 있는 사람이 맡으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맡으라고 하겠어요? 개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을 엎어야 되는데 그거 이 사람 봐주고 저 사람 봐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내든 다 공천권 다 반납하고 비대위에서 다 흔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국민들 어떻게 바라볼 거냐. 모든 저기 원내 다 집어넣고 막 흔들어가서 빠지는 사람만 뽑자 이 말씀이시죠. 그게 뭐냐면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 예. 2년도 안 남았죠. 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지금 그 의원이나 원내나 다 총선에 지금 머리 굴리고 있다는 거지. 인적 쇄신이 핵심이죠, 사실은. 그렇죠. 인적 쇄신 해줘야 중에서도 된다는 거죠. 다음 총선에 후보 경쟁을 해서 선출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데 전체를 풀에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흔들어서 다시 한번 새 인물도 집어넣고 해서 하자는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김병준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사실 계파 정치를 타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쉽지 않겠죠, 딸려 있는 당연히.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대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걸 넘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왜냐하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예. 자기가 보장이 안 되면 일단 지금 현재 김병준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거라고요. 우리 김병준 위원장으로부터 코른 거 없습니까? 우리 이런 임 의원과 이럴 때 주로 앞에 나서가지고 비밀인데 뭐 조만간 아마 매스컴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위기잖아요. 예. 상당히 위기인데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 판을 뒤집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거를 다 알아요. 근데 해당 사항에 나는 아니겠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라는 거지. 아니 아까는 초반에는 뭐 정치를 안 하니 뭐 지방 정치 뭐 그런 아니요, 큰 무대 더. 그러더니 지금 방향이 저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이제 비밀이라고 또 얘기하시고. 비대위 체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의 예. 핵심은 인적 쇄신이고 당장은 제일 급한 거는 다음 총선이거든요.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인데 그렇죠. 예. 오히려 지역에서 보면 예. 지역의 다음 총선을 생각을 해보면 아유 지역 얘기 거의 청주 재밌습니다. 지역에서 거의 민주당이 거의 3자리 다 가져갔잖아요. 항상 몇 년 동안 그렇죠. 네. 한 자리 정도만 뭐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식이었는데 예. 지금 예상되는 당협위원장들, 지역구 위원장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인물들이 어떤 한계에 봉착하거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박경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상당구의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박빙의 승리를 했잖아요. 예. 또 이 상당구에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 많이 더 희석화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서원구 같은 경우 최현우 후보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낙선했잖아요. 그럼 또 다시 나간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김영희 흥덕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종환 장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그다음에 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들은 더 문제가 많아요. 흔히 거론됐던 한민구 전 장관이나 예. 김진모나 윤곽근 검사장 같은 경우 지난 정권 국정농단에 일부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틈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총선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성공을 하고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고 해도 지금 이 인물로다가는 이기기가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 목이 마르서 물까지 드셨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도 맨날 와서 떨어지고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특히 누구요? 근데 웃기는 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바람 불으면 되더라고 또. 이게 정치판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는 거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뭐 나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당선 디구작을 떠나서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통에 우리 임 전 의원 같은 분도 넣어줘서 좀 흔들어 달라.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인가요? 그저 천박당사 수준 그 이하까지 가지 박 전 않으면 대통령이 대표하셨죠. 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참 철저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추세 일으키려면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조차도 그만두라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그만두잖아요. 기득권 놓지를 못하잖아요. 다 그게 뭐가 있겠어요.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이렇게 우리도 눈여겨보는 게 김병주 체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그 여당의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8.25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근에 이해찬 의원이 그 당대표 도전하면서 일성이 뭐냐면 총선 승리예요. 그러니까 예. 여당도 지금 지방 권력은 가졌지만 총선에서는 지금이 상한가 치고 있는데 물 들어올 때 총선도 넣어줘야죠, 진짜. 불안한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해찬 총리가 전 총리가 당대표 도전하면서 내세운 게 바로 총선 승리라고. 그 지역에서는 중앙의 비대위 체제처럼 뭔가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뭔가 비대위 체제처럼 지역 내에서도 그런 그 여러 보수 성향을 가진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임 전 의원님 같으면 들어가가지고 진짜 호탕하게 야단도 치고 답답한 게 지금 아까 우리가 정치인 일부 리스크를 얘기했잖아요. 예. 시민들 괴롭습니다. 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두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당 자체나 당원, 우리 임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제발. 제가 힘으로 하라면 하겠지만 참 이 정치라는 것이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쓴소리는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뭐 쓴소리 해도 어떤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좀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뭐 중앙 정치가 좀 우물이 맑아야 아름을 밝다고 중앙 정치가 제대로 돼야 거기에 따라서 지방 정치도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그런 뭐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뭐 어떤 자성의 그런 건 필요하죠. 그건 당연히 그럼 지방에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 이제 흥덕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김양희 위원장님께서 이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주문을 밑까지 했어요. 뭐 정치를 하고 안 하를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정말 시의원, 도의원, 후보자들 키우고 이렇게 해서 지방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그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조직이나 이상한 조직이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총선 나가고 총선 나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지방의회 또 있을 때 공천 줄 때는 또 우락부락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왜 안 주니 또 떠들고 싸우고 하지 말고 4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아요. 이 시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임병헌 전 의원님 모시고 자유한국당이 참패의 늪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 그 서울의 이제 중앙당 김병준 체제가 잘 만들어지고 지방 그 영향으로 지방도 잘 정상화돼서 사실 우리 그런 신인 정치인들이 다시 좀 두각을 나타내서 균형도 맞춰가면서 한쪽이 너무 기우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지방 정치, 중앙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선전을 기대합니다. 뭐 총선이 됐든 예.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방선거 낙선하셔서 의기소침해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러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항우 같으신데 뭐 또 새로운 꿈도 또 기획을 뭐 도모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장 거기에 걸맞는 사자성어를 하겠습니다. 예. 항우가 5강에서 자결을 했을 때 시인 두목이 왜 자결을 하냐. 다 고향인 강동에 가서 다시 또 그 흙먼지 날리면서 다시 탈환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서 권토중래라는 말이 권토중래. 오늘 임 전 의원님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흙바람 날리면서 다시 승리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말씀 들으시고 오늘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렇고 한판 정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 예. 이제 진정성을 좀 가지고 국민을 잘 받들고 섬기면 국민들께서 또 사랑해주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판이지만 우리 자유한국당도 한 판 뒤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오늘 마지막 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판을 뒤엎어야 된다는 한판 말씀. 뒤엎은데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주는데 중앙에서 그렇죠? 아, 예.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저기 김병준 비대위원장. 아니 아까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미디어에서 이제 비밀인데 메시지 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발표가 될지도 모른다고. 기회가 되면 또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실 시원하고 소탕한 분으로 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등장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사람이라는 게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빛